예. 그렇게 공동화 현상이 예. 심해서 상권이 형성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처음에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었죠. 이제 시장적으로 봤을 때 주택지가 없고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 보니까 저도 대전에서 출퇴근을 5년을 했어요. 예. 그리고 갑자기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세종에서 와서 업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이사 올 수는 없다 보니까 초반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상가가 너무 없었어. 그래서 그 없던 상가들을 활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권리금도 비쌌고 상가 월세도 비쌌고 막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식당 하나 먹을 때는 진짜 거의 웨이팅을 1시간 이상도 섰었고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에서 이제 여자들 아줌마들 일하는 사무실은 거의 밥을 해 먹었었어요. 식당 갈 데가 없어서. 그랬다가 이제 식당 상가가 부족하다는 게 너무 심하게 뜨면서 LH나 세종에서 뭐를 했냐면 그럼 빨리 상가 용지를 공급을 하자면 서둘러서 용지를 공급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용지 공급은 했고 주변의 아파트 배우 세대는 맞춰지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상가는 사람이 움직여서 와서 사서 상행위를 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아파트 배우 세대가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만 먼저 덩그러니 올라가다 보니까 그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았던 게 첫 번째 원인이고 이제 두 번째가 세종이라는 도시가 그때 당시 이슈가 되어 있었고 신도시다 보니까 개발 호재가 많았잖아요. 그 개발 호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상가 토지 가격, 그 다음에 상가 분양 가격 등을 할 때 공급량이 너무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을 높게 붙어서 상가 가격이 비싸게 형성이 됐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수요가 많고 잘 팔렸고 잘 거래가 됐으니까 그렇게 했던 상태로 계속 끌고 가다가 이제 너무 그 수요 공급도 안 맞았죠. 배우 세대도 덜 맞았죠. 코로나19 맞으면서 오히려 이제 코로나19 시점에 준공되는 상가들이 되게 많아서 이 건물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업체들이 다 프랜차이즈나 일반 상행위 하는 사람들이 못하잖아요. 영업을. 그래서 맞습니다. 그때 이후로 더 심하게 공실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이 물론 서울에서 공무원분들이 내려오셨다가 이분들이 주말에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건 어느 도시나 다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대전에도 대전청사가 있듯이 주변에 계신데 그 다음에 뭐 진주라든가 다른 혁신 도시들도 다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근무하셨다가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올라가죠. 그런 거는 거의 다 비슷한 현상인 거는 어느 타 도시의 혁신 도시나 신도시랑 똑같은데 단지 공급과 수요가 조금 안 맞았고 그 다음에 원래 세종시의 원하는 세종시 전체 공급하는 물량의 전체 시도시의 2.3%가 세종시에서는 공급을 하기로 도시 계획 자체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2.3%의 계획 도시에서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토지 공급도 치열하고 하다 보니까 뭐가 부족했냐면 많다 보니까 LH나 세종시청에서 뭐를 했냐면 이게 단지내 상가라고 하는 근생상가 알아요? 그거를 공급량을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서 공급량이 몇 프로였는데 이거를 많이 풀어주다 보니까 일반 프라자 상가와 일반 단지내 상가의 공급량이 갑자기 급격하게 확 늘어나면서 공실의 현상이 더 많이 심해졌던 것도 있어요. 그러면 상가 분양이 원래 2.3%만 될 예정이었는데 공급 용지 자체가 공급 용지가 2.3%였는데 그걸 풀어주면서 한 몇 프로까지 올렸는지 그거는 통계는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단지내 상가의 통계율을 다 더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 그거는 제가 통계는 못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세종시 개발계획도시 안에 보면은 지리학과니까 아시겠지만 주택 공급량, 상가 공급량, 근생 공급량, 녹지 공급량 이런 공급량이라는 걸 다 분리를 해서 도시를 개발을 하잖아요. 거기에 세종시는 상가 공급량 2.3%였었어요. 원래는 2.3%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으로라는 걸 저희들이 상가로 공급이 되는 지역인데 이 빨간색 지도로 용지가 공급이 되는 게 2.3%밖에 안 됐었어. 근데 그 2.3% 중에
거의 또 여기가 신도시가 보상이었잖아요. 100% 예. 수용 지역이다 보니까 수용하면은 당연히 수용하면 상행위를 할 수 있었던 뭐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생활대책 용지라는 딱지를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땅지 공급하는 조합을 형성을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항아리 상권들은 땅을 또 상업용지를 받아서 이분들한테 또 상가 행위를 할 수 있게끔 공급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2.3%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 이상은 다 원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용지 공급을 했었던 상태였었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쟁 입찰이나 외지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딱 중심 상가 쪽 이외에는 상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원한대로 공급량만 제대로 맞춰줬다 하면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태는 안 생겼을 공동화는 건데 없었을 텐데. 네, 안 썼을 텐데 공실률은 없었을 예, 텐데. 단지 내 상가의 너무 공급률을 많은. 예, 풀어놔 버리면서 아파트를 둘러싸서 거의 디귿자가 다 상가로 형성이 예. 되게끔 예. 만들어 버려서 그거가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원인도 있는 것 같아요. 항아리 상권이 뭔지 여쭤봐도 항아리 상권 같은 예. 경우는 이제 예. 아파트 배우 세대를 예. 이런 데를 항아리 상권이라고 저희들이 아. 얘기를 하는데 예. 딱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한계가 있고 예. 주변의 배우 세대들이 예. 아파트 배우 세대 아파트 배우 세대가 네, 항아리 네, 네, 상권이다. 네, 아. 아파트 배우 세대를 다 끼고 있는 상가. 예. 여기는 이제 집 앞에 뭐 예. 식당이 있거나 뭐 예. 김밥집이 있거나 그럼 내가 아파트에서 슬리퍼 끌고 가서 아. 예 그렇게 상가를 가까운 이용할 수 그런- 있고 그리고 아. 또 상부층의 학원이나 병원까지 주민들이 그냥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예, 형성해주는 상권. 저희들이 상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런 상권까지 네네 그래서 해서 예. 공급이 너무 많다. 예, 그래서 세종에서 만약에 공급률이나 공식률 비교해서 예. 만약에 쓰신다 하면 초반에 잡혔던 지역의 상가의 공급량,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공급됐던 데이터들 기준으로 해서 공급량을 분석해서 보면 네. 아마 조금 많구나라는 걸 그때 거기서 아마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계획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러면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저희가 음. 정확한 연구 주제는 일단 맥도날드가 왜 세종에 없는지이거든요. 그래서 맥도날드 이제 입점 그럼 맥도날드 프랜차이즈가 입점을 하는 기준이 뭔지 알아요? 네 그걸 예. 알아봤는데 예. 도로폭이 크고 네. 유동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네. 가시성이 좋으며 네. 그 대지 평수가 이제 400평 네.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네. 분석한 바로는 요쪽 네. 길쯤이 그나마 네. 좀 입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도로 폭을 얼마로 얘기를 하던가요? 4차선 이상입니다. 4차선 이상이에요. 예. 예, 예. 근데 이쪽 도로 폭이 가능할 것 같다. 드라이브스루. 그나마 여기가 가장 넓은 곳이어서 네네네. 네. 그리고 여기가 또 상권 밀집 지역이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예, 예. 여기를 잡고자 했는데 그 소장님께서는 그 어느 지역이 그 뭐라 해야 이 되죠? 조건을 충족. 예,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곳으로. 유동 인구를 예. 지금 걸어서 유동 인구를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차량으로 인한 유동 인구를 봐야 되나요? 걸어서도 그렇고 뭐 차량으로 인한 유동 인구도 그렇고 그냥 그 지금 근데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DT점이 아니면 입점 허가를 신규 입점 허가를 웬만하면 안 내주려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량 이동이 가장 많은 예, 그런 곳. 지금 뭐라 하지 그 스타벅스나 네, 그다음에 버거킹. 버거킹 걔네들은 지금 주유소 용지랑 같이 들어간 거 알아요? 네, 맞습니다. 예, 주유소 용지랑 같이 들어가는데 네. 맥도날드 주유소 용지는 그나마 주유소 용지를 공급할 때 30%는 근생을 쓸 수 있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